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7강 160회에 오신 우리 대표님들, 1인 기업 대표님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17강에서 처음으로 특강을 해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내가 오늘 얻어갈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하세요. 네, 녹화본은 무료인데 녹화본은 5만 원이에요. 근데 이 실방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적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솔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진솔 유진혁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어,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의뢰 하시는 거 아시죠? 예, 화면 잘 보이시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네, 네, 네. 1번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마구 누르세요. 예, 예. 중강의를 제가 하면서 예전에 안 하던 버릇이 좀 생겼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 이 야심한 밤에 주말이고 하니까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시끄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데요. 예, 약간 앙칼지게 예,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그래도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점 굉장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마구마구 얘기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예,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자, 160회 10시일강의 공개 특강에 초대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예, 정부 지원금을 1억 원 받으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노하우라면 노하우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숨길 것도 없고 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빠르면 50분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유능한 강사가 아닌지 몰라도 50분에 맞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Q&A도 받다 보면 더 갈 수 있는데 가급적 1시간 내에는 끝내고 Q&A 위주로 30분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Q&A가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화면을 켜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졸기 위해서 꼭 키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보다는 여러분이 안 졸려면 예, 제 목소리가 아무리 앙칼져도요 한 30분 지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켜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채팅방에다 제가 얘기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적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과거를 좀 돌이켜 봤어요. 김영수 대표님께서 너무 정부지원금 딱딱하게만 하지 말고 저의 경험담을 하나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썼던 자료를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 둘째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태어났을 때 제 손바닥에 이게 딱 올려놨을 때 그 감촉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참 됐는데 제, 제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됐거든요.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이제 제 나이도 가늠이 되실 거죠. 둘째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아이가 집에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근데 셋인데 셋의 나이 차이가 5년 2개월씩 납니다. 예, 5년 2개월씩 나고요. 그 셋 다 예, 치명적인 건 다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1인 기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서 이 일 저 일 다 했습니다. 정부 용역도 하고요,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코칭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에 중간중간 들어가기도 했는데 거의 20년간
컨설팅 온갖 막일부터 괜찮은 일까지 다 해봤고요. 어, 그런 경험을 토대로 사실은 실질적으로 1인 기업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정부 지원금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입을 다물고 정부 지원금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건 왜 썼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현재에 집중하는 저는 삶을 살았었어요, 과거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IMF 때 직장 생활을 했었었고요. 생각보다는 연식이 좀 있죠. 그때 이제 직장 선배 30명이 30명이랬는데 30%가 800명 직장에서 좀 큰 직장이었어요. 300명이 한 달 뒤에 제가 입사한 지 한 달 뒤에 황퇴를 합니다. 황퇴. 예, 황당한 퇴직을 하죠. 예, 그런 것을 좀 겪고 또 이제 인터넷 버블 때 저는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말아먹었어요. 인터넷 버블과 함께 사라졌어요. 2000년 초에. 그러면서 아 이게 창업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1인 기업가로서 제가 좀 더 전문성을 좀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여기 보는 이력들을 한 거고요. 제가 뭐 이 이력을 뭐 5년 내에 최근 5년에 갑자기 획득한 어떤 천재형은 아니고요.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투자회사 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육성을 해줘요. 그런데 될성부를 떡잎인지 보고서 육성하는 미국 엑셀러레이터 회사의 이사로 있는데 솔직히 많은 활동은 못 하고 있고요. 주로 1인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어, 지난달까지는 청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산학협력 교수였는데 어, 1인 기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살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이제 캐치 더 프레젠트 모먼이란 거는 현재에 집중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내 현재를 잘 움켜쥐고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현재에 근데 집중하라. 예, 근데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에 자체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Future is now가 제 좌우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재라고 얘기할 때 늘 여쭤봅니다. 도대체, 도대체 현재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현재인가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좀 다음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예, 도대체 현재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현재인가요? 아, 이건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네, 압니다. 이런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시려고 노력한다는 거. 왜냐면 현재. 우리가 다 예, 현재 멋지신 답변입니다. 제가 본 답변 중에 거의 탑 5. 내가 현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현재 아니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훨씬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좋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객관식으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저도 현재라고 곰곰이 따지고 생각했다면 이건 뭐 이렇게 뭐 학문적인 용어는 안 쓸게요. 곰곰이 따지다 보면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이 찰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현재라고 하는 순간 그 현재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순간.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근래라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이나 최근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그 기간을 갖다 현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해석은 달라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재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접점에 딱 포인트에 위치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를 정말 소중하게 잘 살려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이 현재를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영어로 괜히 써서 그렇지만 미래는 현재다라고 하면은 간지가 안 나니까 future is now라고 제가 쓰고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미래학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한 5년간 미래학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보고서 같은 걸 썼어요. 네, 여러분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이런 건 빨리 넘기겠습니다. 사업 성공의 날개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오늘 사업입니다. 사실 부업이라도 사업이죠. 여러분 사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업은 나한테 고객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라는 제 정의는 뭐냐면 고객은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에요. 예, 나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고객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돈을 주면 고객이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자식이 용돈을 준다? 고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관계만으로 따지는 그런 고객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내가 작게는 크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다 고객이고 사업이지만 우리가 사업할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업, 예, 부업이든 아니면 어떤 일거리라고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1인 기업의 사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이든 간에 내 사업을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 선생님 이런 철학적인 질문 안 하기로 했잖아요. 라고 해놓고 한 번 더 한 것 같다고요? 예, 잘못했어요, 그럼. 근데 이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사업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시간을 생각하면 왠지 자금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예, 아이템, 목적. 예, 역시 십시일강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예,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두 가지 날개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전 자금하고 마케팅을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게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공을 위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런 강의를 할 건 아니고요. 자금하고 마케팅이 돼야 그 두 개가 돈이 되거든요, 결국엔. 여기서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존을 하려면 그냥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돈 버는 수단의 가장 큰 거는 마케팅 아니면 자금을 땡겨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있어야 살아남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랬을 때 이 자금과 마케팅. 그래서 제가 1인 기업가들을 돕는 일이 자금과 마케팅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마케팅은 사실은 많이 스터디 중인데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짜는 거는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온라인 마케팅 툴 도구는 저도 공부하고 있는 도중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씩 페이스북 마케팅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예, 변하는 성공의 조건.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이렇습니다. 여기 김영숙 대표님 포함해서 의사결정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주에 끌어당긴 법칙을 하던 뭘 하든 간에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엄밀히 따르면 환경 변화에 우리가 휘둘린다 이거예요. 환경 변화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금융위기, 경제 위기에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미국 고금리 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침체되는 성향,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챗GPT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사업이 흔들리겠다. 열심히 블로그 잘 쓰는데 챗GPT 시대가 왔어. 그래서 남들이 내가 챗GPT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남들이 챗GPT로 뭐 하고 있죠? 블로그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래서 성공의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뭐 5가지 요소로 얘기할 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요소가 자금이 아니고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내 이 시간에 맞춰서 시점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마케팅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반드시 마케팅이 아니고요. 제도가 바뀔 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타이밍. 요즘 챗GPT 강의하시는 분은 타이밍 잘 맞추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강의를 빨리 끝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 10분 더 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챗GPT 시대에 진짜 알아야 될 거. 예, 요즘 챗GPT로 블로그 쓰기, 뭐 유튜브 쇼츠 만들기, 뭐 어디 보니까 뭐 틱톡 만들기 뭐 여러 가지로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의 성격을 알고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챗GPT라는 것이 인간을 위협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얘가 더 잘하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10분 내로 싹 정리를 해서 나한테 좀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챗GPT는 아니지만 10분 강의를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너무 중요한 화두라서 정부지원금 강의지만 만약에 정부지원금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챗GPT에 대한 얘기를 내일은 실용 강의를 17일간 공개 특강에서 어차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실용 강의 이전에 화두를 딱 던지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고서 내일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챗GPT에 대해서 조금 강의 듣고 싶으시면 1번. 아니다, 정부지원금 빨리 듣고 싶어요. 2번. 예, 1111.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수요가 좋군요. 챗GPT로 정부지원 사업하기라고 강의 제목 지을 걸. 그냥 갈게요.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 시대의 타이밍에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은 무엇일까요? 챗GP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은 뭐죠? 역사상?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신 분은 제가 잘했어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선물을 준비 안 했네. 선물은 여러분들 이 수업 다 들으시고 실강 다 들으시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준비한 게 있어요. 인스타, 25만 원. 인스타, 네? 인스타, 인스타. 네, 인스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 빠른데요. 지금 강정성님이 말씀 있어요. 오늘 제가 강의하겠다고 한 화두 챗GPT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은 챗GPT예요. 97년도에 지금 음소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고 음소거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모두 음소거 기능이 해주셨나요? 네, 네. 조용히 됐네. 네, 97년도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96년도에 이 체스 챔피언이 있는데 체스 챔피언한테 졌어요, 인공지능이. 근데 97년도에 이겼어. 1년 만에. 이 체스의 경우의 수를 두고 2011년에 이게 챗GPT랑 가장 비슷해요, 제가 보면. 퀴즈 대회에 나가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1등을 이겼는데 잘 보세요. 이 점수를 보세요. 돈이잖아요, 돈. 상금이 전 세계 1등하고 2등의 이 벙진 표정을 보시지 마시고 그 밑에 금액을 보세요. 24,000분, 21,000불인데 1등은 얼마예요? 77,000불이에요. 77,000불. 예. 그죠? 인공지능의 위력이 이렇습니다. 그 인간이 위기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우리가 체험하는 인공지능은 뭐니 해도 알파고죠. 그때 우리는 와, 경이와 함께 속으로는 두려움까지도 느꼈어. 예. 야, 이세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의의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아까 체스랑은 될 게 아니죠. 뭐 이런 담론을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앱은 보세요. 월간 사용자 100억 명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예. 예. 월간 사용자 이게 100억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 잘 안 와닿을 텐데 이게 밀리언이니까 1000만 억 1억 명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100만 1000만 억 먼슬리 유저니까 1억 명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네, 틱톡은 9개월이고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에요. 예. 30개월이에요. 텔레그램은 70개월이 걸렸어요. 1억 명.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이 도달하는데. 그런데 챗GPT는 얼마 걸렸다? 2개월에 끝났어요. 2개월에. 오케이? 이렇습니다. 예. 대단하죠. 엄청난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유행층은 아니고 이 미래 이 트렌드 예측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층 원동력에 가까운 트렌드다라고 봐집니다. 인공지능의 힘이죠. 요거 나중에 제가 링크 찾아서 드릴게요. 챗GPT를 업무에 뭘 쓸 수 있다, 뭘 쓸 수 없다? 보고서 작성할 수 있다. 근데 자 2번 잘 보세요. 즉시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할 수 있다. 땡 X. 챗봇 활용할 수 있다. X.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할 수 있다. OK. 이런 거 쭉 보시면 돼요. 예, 문서 서식 전환, 맞춤형 업무 지시, 개인화 서비스는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을 다시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어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본 다음에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파고들어서 물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이 중요한 거죠. 질문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표 해석시키기까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앞으로는
챗GPT가 더 발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챗GPT는 무슨 도구입니까? 땡땡땡 자동화 도구입니다. 마케팅 자동화 도구일까요? 땡땡땡에서 이 땡땡땡이 뭘까요? 제 견해예요. 예, 그냥 반드시 다 통일된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상금을 안 걸어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죠? 예, 도와주세요. 예, 답변 주셔야 강사가 힘이 납니다. 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예. 챗GPT의 강점은 정부 지원금 자동화일까요? 요 뭐일까요? 예. 그럼 너무 좋겠다. 챗GPT가 1억 벌어주면 마케팅 안 해. 아니에요. 예. 마케팅 비슷한데 웹서칭 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돈벌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실제로 오픈 AI 요 개발자는 챗GPT가 나중에는 제너러티브 모시기에서 AI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이 발전하면 수익화까지 지가 돈 벌 거고 그럼 자본주의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개발해놓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챗GPT는 뭐의 자동화 도구냐면 컨텐츠 자동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컨텐츠를 자동 생성해 주잖아요. 네. 블로그, 유튜브, 시나리오, 스크립트. 그다음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눈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요. 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컨텐츠가 블로그 있죠. 보고서 있죠. 기획서 있죠. 그걸 챗GPT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전달해 준다는 거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보는 것 중에 이제 영상도 있잖아요. 오디오 플랫폼도 뭘까요? 이런 음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음성 플랫폼들에 내일 보면 뭐 그런 팁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활용해서 오디오를 비디오에다 같이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챗GPT의 대본 또는 챗GPT의 어쨌든 문자 기반의 텍스트들, 이 컨텐츠들을 자동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텐츠가 필요하십니까? 간단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사실은 챗GPT 이전과 이후로 저는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챗GPT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했을 때는 알파고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덜하고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챗GPT 이후는 뭐예요? 기술 변화가 내 생활을 바꿨네. 예. 내 생활에 들어와서 내 생활 인공지능이 바꿔놓네 라고 느끼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혁명이라고 합니다. 생활혁명.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픈 AI의 CEO가 뭐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게 너무 암울하게 볼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챗GPT의 기술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컨텐츠 블로그를 만들던 뭐 간단하게 뭐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자료를 모을 거 아닙니까?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모으죠. 두 번째 아이디어를 내가 여기 이렇게 써볼까 하고 아이디어를 덧붙이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좀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려야 되겠어 정리하잖아요. 그거를 뭐가 도와줄 수 있어요? 챗GPT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만 하나요, 그걸? 여러분 블로그로 챗GPT 쓴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좋아한다는 게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막 도움을 많이 받을 건데요. 사실은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예. 다른 사람도 이용하잖아요. 예. 온라인 수익화를 하는 뭐 방법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어떤 컨텐츠를 대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기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웹서핑 하는 것 중에서 되게 고급진 내용들을 잘 추려가지고 자기가 말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느낌이에요. 맞죠? 그래서 범용 컨텐츠지 굉장히 특화된 노하우와 개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개성을 대변할 수 있나요? 예. 챗GPT를 활용하면 제 정부 지원 자금 노하우가 필요 없나요? 아니거든요. 예.
김영숙 대표님의 낭독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스마트폰 활용의 노하우가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정보는 다 주지만 그걸 익히게 하고 개인의 어떤 경험 사례까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용 콘텐츠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차별화가 어려워요. 누구나 사용 가능하니까. 나만 블로그 쓰고 나만 유튜브를 여기다 쓸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더 길게 하면 정부지원금 강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1인 기업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이건 어디서 이렇게 제가 보고서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쭉 이제 챗GPT에 관련된 영상 이런 걸 보고 그냥 제 인사이트로 정리해 본 거예요. 지식보다 지혜를 갖춰야 돼. 네. 네. 실행 가능한 수준의 문제 해결이 챗GPT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까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갖춰야 된다. 의사결정을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부분을 인간은 더 노력하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챗GPT한테 뭘 쓴다? 자료 수집, 발상, 생각 정리까지 도움 받으시고 최종 문제 해결, 최종 기획은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죠. 분명히 역할 분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너지가 나고 챗GPT 반가해요. 아직까지 인간을 위협하지 않아. 물지 않아요. 두 번째, 경험 사례를 스토리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능한 얘기죠. 챗GPT가 특정 개인의 전문 분야의 경험 사례를 가져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는 부분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그 긴밀한 체험감을. 더구나 텍스트 기반이니까 이런 부분 계속 앞으로 쫓아오겠죠. 하지만 특화된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지원금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브랜드화입니다. 브랜드. 챗GPT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콘텐츠가 더 양산이 될 거예요. 다 이용할 거고 챗GPT뿐만 아니라 비슷한 AI 도구를 이용해서 컨텐츠가 막 범람을 할 거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나의 차별화는 뭔데? 진짜 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게 뭔데? 저 사람의 개성은 뭐야? 저 사람이 경험을 담긴 사례에서 외치는 보이스는 뭐야? 낭독이다. 그러면 진짜 인간미 넘치는 낭독이 AI로는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새벽에 모인다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제대로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챗GPT가 충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기본이고 나머지 실무적인 지식은 배우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1인 기업가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고 나만의 가치를 찾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되거든 지금. 네, 그러셨군요. 안 되시군요. 예. 괜찮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나의 브랜드, 나의 아이템을 딱 중심에다 두고 두 가지 도구가 있어야 돼. 마케팅과 창업 자금이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양날개라고 했죠. 중심엔 누가 있다? 내가 있죠, 내가. 저는 그걸 위해서 개인 심리 검사, 뭐 선천성 기질 검사까지 다 해요. 명리학 공부도 했고요. 천문 심리학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이제 1대1 코칭을 할 텐데 그런 거 기반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맞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내 아이템을 찾고 그 나의 브랜드 가치의 뼈대를 찾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창업 자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을 잘해도 자금이 없으면 뭐예요? 초기 성과와 생계 유지에 급급하게 되죠. 당장 나가야 되는데 마케팅을 우리가 배우고 블로그를 해서 이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퍼지려면 챗GPT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시간이 걸려요. 불변의 진리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에서 당장 필요한 건 자금 조달이란 말이에요. 아까 뭐 타이밍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 장기적으로 뭐가 가장 중요해 하면 타이밍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망해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1인 창조기업은 5인 이하까지예요. 정부에서 얘기하기는요. 창조기업한테 물어봤는데 자금 조달이 가장 필요하대. 이 자금 어떻게 조달할래? 챗GPT야 자금 갖다 줘. 이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자금과 마케팅이 중요한데 지원 사업이 좋은 건 뭐냐면요. 내 아이템을 브랜드를 세워서 내 아이템을 기획할 수 있어요. 자금만 갖다 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이 얘기가 오늘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시든 간에 나의 본질적인 내가 정말 잘할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시장에 니즈가 있을 것 같은 나의 브랜드 가치의 중심이 뭐냐 이런 걸 찾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코칭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집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 위해서 계속 수련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100%는 장담 못해요. 네. 90% 이상 찾아드리고 아니신 분들도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니까 사업 성공의 양날개는 나의 브랜드 가치를 세운 다음에 챗GPT 시대에도 살아남는 나의 브랜드 가치를 세운 다음에 양날개로 그것을 창업 자금을 땡겨오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그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 아이템을 제대로 구현해서 팔아보는 것까지 해봐야 돼요. 1억 자금이면 마케팅까지 할 수 있어요. 예. 1억 자금을 솔직하게 말씀해서 100%다 받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지원 사업에서 1억 받는 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낚시질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1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지원 사업을 범용해서 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한 사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1년 또는 1년 반 동안 차례차례로 해서 1억을 채워가면서 내 자금하고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가 길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업 자금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막막하죠. 1인 기업가의 장점이 뭐냐면 고정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렇게 뭐 파산하고 부도날 일 없어. 예. 내가 단톡방 관리하고 블로그 쓰고 하는 거지 뭐 사무실 내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돈이 새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뭔가. 나는 수익화가 되지 않았고 나는 브랜드 가치가 아직 평판되지 않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나한테 기본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브랜드니 마케팅 얘기는 오늘 안 하고요. 작은 부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은 딱 4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딱 4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돈은 뭐예요? 내가 번 돈입니다. 번 돈. 네. 내가 번 돈이 가장 좋아요. 네. 그걸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케팅력이 가장 중요하죠.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템이 스스로 고객을 물러올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정부 지원 자금은 정부 지원 선정된 다음에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돈은 뭐냐면 내가 번 돈이 없어. 처음에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야. 솔직히. 그럼 뭘 하는 게 좋냐면 번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심지어 또 번 돈이 있어도 어떤 돈이 있으면 좋냐면 종잣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부모나 형제나 지인이나 누군가 나한테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가까운 사람이 준 돈 또는 내 돈, 내 원래 종잣돈 이런 것이 있으면 가장 안정적이고 좋죠.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받는 돈이에요. 투자를 받는 돈. 정식 투자. 근데 정식 투자를 투자자들 통해서 받는 법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투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투자를 받았더라도 사실은 부채를 지게 만듭니다. 사실 상당 부분이. 그리고 부채를 안 지어도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굉장히. 그래서 투자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투자에 관여도 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빌린 돈이죠. 빌린 돈.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자금의 성격을 이상하게 틀어버린 하나의 자금이 있으니 정부 지원금이랍니다. 초기에 여러분 투자 받을 수 있으려면 쉬워요? 어렵잖아요. 돈 벌어오려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융자 받고 우리가 빚져가지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 손 내밀고 그런 돈을 하더라도 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정부 지원금이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상환,
특히 창업지원금을 얘기 드린 거예요. 정부지원금도 여러 종류가 있고 정책자금이라서 융자를 땡겨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도 알지만 저의 가장 전문성은 이 창업지원자금인데요. 내가 새로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1, 3년 차, 7년 차까지는 창업지원자금 대상이 되지만 주로 1, 3년 차 하면 창업지원자금이 돼요. 나 1, 3년 차 넘었는데 사업체 하나 다시 만드세요.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1, 3년 차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랬을 때 무상환 자금이 있고요. 예,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자도 안 내도 돼. 예, 담보도 없어. 뷰티풀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정부와 나랑 협약한 통장에 꽂아줍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그 명목에 맞게 써야 되지만 그게 어딥니까? 내가 원하는 마케팅,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좀 만드는 비용, 예, 인건비도 쓸 수가 있으니까. 예, 사람도 부릴 수 있고 용역도 그걸로 부릴 수가 있어서 내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죠. 네. 사업체를 만든다는 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질문은 뒤에서 받아드릴게요. 지금 한 37분인데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딱 강의를 더 할게요. 역시 예상대로 1시간 넘길 것 같은데요. 맥시멈 30분 안 넘길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그 시간 집중하시면 노하우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맨 뒤에 선물까지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원하신 건 이거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을 내 손 안에 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 지원 자금은 늘고 있어요.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정부 지원 자금의 조정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정부 경제가 어려우기 힘들면 나는 쓸 돈이 없어 죽겠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많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 곳간에 쌀이 없으면 정부미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부미가 올해도 열린단 말이에요. 지원 사업이 작년보다 좀 예산이 감축됐다는 얘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근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축됐지만 소상공 지원 사업은 쉽게 줄이지 못해요. 게다가 이걸 아셔야 돼요. 경쟁률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아예 지원 사업에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 사업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코로나 대응 예산은 감축됐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 초기 창업, 청년 여성, 지역 등에 집중되고 있어요. 여성이라면 남자인데요. 나 청년 아닌데요. 지역 키워드가 있고 초기 창업 업체를 하나 만들면 여전히 기회 있다는 거예요. 네. 스타트업에서 무슨 기술지향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업은 어렵지만 소상공 지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 다 해당되잖아요. R&D, 그러니까 생계 유지라는 거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딱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R&D 지원 확대.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이 자금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크게 해당 안 될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원 사업의 트렌드는 세 가지 화두입니다. 민간. 네. 민간처럼 지원해 준다니까요. 민간에서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어떻게 봐요? 돈 갚을는지 실제 저 사업은 제대로 성장할지 그거 따져본다는 거잖아요. 잘 따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원 사업은 페이퍼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 잘 되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 많지 않아요. 물론 초기 창업이면 현장 점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으로 간다는 거지 여전히 페이퍼를 잘 쓰고 내가 거기서 실하게 이걸 준비했다는 내용만 보여주면 합격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수능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수능을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때 공부들 다 잘 해오던가요? 수능 볼 때 우스갯소리로 나는 공부 안 하고 갔는데 전날 뭐 생물 벼락치기 하고 갔는데 딱 이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딱 뒤를 한번 1교시 끝나고 뒤를 싹 돌아본대요. 싹 돌아보면 그 눈빛을 보고서 아유 난 떨어졌네 하고 몇 명이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부들 안 해가잖아요. 사실은 수능. 지원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 막 10대 1, 20대 1 막 이렇게 된다고 막 나왔는 게 깜놀해요. 야 이게 힘들지 않느냐? 제가 지원 사업에 심사위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심사위원 할 때는 이렇게 경박스러운 말투를 하진 않아요. 예. 근데 심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10대 1 경쟁률인데 20대 1 경쟁률인데 절반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발로 썼어. 예. 발로 썼어 그냥. 예. 내가 발로 써도 저건 쓰겠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 때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 안 해온 애들 꼭 있어. 예. 예. 그냥 공부라는 게 막 머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 충실하게 쓰면 돼. 기본적인 칸을 안 채워오거나 엉뚱한 얘기를 쓰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저랑 이렇게 점검만 받으셔도 자 보세요. 한 번 지원 사업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하나 사업 계획서를 쓰면 그럼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지자체 이런 게 돌아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제가 3월 지원 사업은 딱 3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3월에 지금 긴박하게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좀 여유 있게 도전을 한다. 사업 계획서를 미리 한 몇 개월 잡고서 미리 써놓겠다 하면은 내년 연초부터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서 내가 빨리 올해 도전해서 될 것 되고 작은 거 대놓고 내년에 한번 더 크게 싹 이렇게 돌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지원 들어갈 것이 10군데도 찾을 수 있어요. 예. 근데 1억 왜 못 뽑습니까? 예. 가능하죠. 네, 이런 얘기는 넘어갈게요. 소상공인 제가 지원 사업 하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온라인 팔로우 지원,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상권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이 키워드예요. 아, 빅데이터 나는 머리 아파. 예. 강한 소상공인 사업이 이제 3월에 떴어요. 지금 많이 모집 중인데 이런 부분은 소상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제가 이따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굉장히 괜찮은 지원 사업이에요. 온라인 팔로 지원도 예, 하잖아요. 요 데이터 활용 뭐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케팅 공부를 사실 저도 계속 공부하느라고 돈 주고 어디서 이제 배우고 그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보니까 온라인 제가 마케팅은 약해서 예, 전반적인 전략은 세우지만 그래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 정부의 지원 사업 중에는 돈 안 내고도 사실 마케팅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랜딩 페이지 이런 거 만들어줘. 예, 그런 지원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 마케팅도 돌려줘. 막. 예. 그러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 지원 사업도 있다는 거. 예. 정부 지원 사업의 쏠림 현상. 예, 쏠림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은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정부 지원 사업의 쏠림 현상. 예. 전국에 500여 개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몇 개다? 373만 개예요. 373만 개. 근데 500개의 공공기관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500여 개가 373만 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중소기업 많잖아요. 이 정부기관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데 나는 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복수해 보세요. 중복수해 봤더니 4회 이상 받은 데가 299개, 65회 이상 받은 데가 22개 산하대. 아니 이 기업들은 어떻게 타고났길래 이렇게 잘 받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받는 기업들은 준비하면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는 길이 있다는 거지 제 얘기는. 네. 잘 받기 위해서 정말 우수한 기업들만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받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받는 애들이 받는 거 보면. 심지어는 5개 부처에 31개 사업에서 300억 원 조달한 데도 있었어요. 과거 사례가. 그런데 왜 1억을 못 받냐 이거죠. 충분히 내가 이건 있어야 돼요. 내 아이템이 조금 색다르게 준비가 돼야 돼.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색다르게 준비하고 내가 기획을 잘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찬성. 창업 5년 내 폐업률이 75.2.5%. 이건 뭐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도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예. 폐업이 날수록 우리가 의존할 때는 정부 지원금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 돼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찬성인 이유는 다 아셨을 거고요. 반대는 뭐냐면 반대를 균형 있게 얘기해야죠. 안 할 수 없죠. 예산이 제한돼 있어요. 행정 서류 너무 많아. 예. 피곤해. 근데 한두 번 지원 사업 받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창업이고 내가 사업인데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뭐 영수증 잘 챙겨야 되고 보고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돈을 준다는데 이런 부분 안 할 이유는 없고 공공기관 특성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줄 수 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예산은 내가 쓸 만한 곳에 쓰는 거지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옛날 정부 때는 그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외제차 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하지만 알토란 같이 내가 필요한 돈을 필요한 데다가 제대로 진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본업과 혼동을 느끼시면 안 돼요. 결국 내 사업 잘하기 위해서 이걸 도움을 받는 거지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헌터들이 있다 없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지원 사업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막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막 거창한 것이 막 지원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 라틴 공예부터 전통 디저트 뭔가 한 끗이 달라. 똑같은 제과점인데 그리는 제과점이래. 이런 컨셉을 넣어주면 돼요. 농산물 편집샵이래. 미니어처 제작한대. 교육이면 온라인 교육을 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좀 더 새롭게 하겠다라는 컨셉. 다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메타버스를 좀 다른 각도로 돌려서 지원 사업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과거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똑같이 신발을 팔아요. 이거 막 거창해 보이는데 신발 파는 거야, 신발. 근데 지원 사업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뻔한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수제화 공장에서 성수동에서 생산 공장을 해서 팔겠다. 생산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의 이름은 쇼핑몰이야. 쇼핑몰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내 자사 쇼핑몰. 쇼핑몰 잘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들 팔겠다는 게 뭐가 한 끗 다르냐면 청년 디자이너들이 실업으로 헤매지 않느냐. 그들 디자이너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공모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발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들이 커뮤니티로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통해서 엄선해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 브랜드 딱 붙여가지고 공장을 통해서 생산해서 팔게 라는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피곤하실까봐 약간 깨는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그래서 뭐 수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예. 이거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공모전 앱을 만들어서 앱도 하나 개발하고 예. 개발자들 필요하면 제가 다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케이스 두 번째, 컨텐츠 커뮤니티 플랫폼. 난 육아인데 육아맘인데 그죠? 현재는 지원 사업이 이 정도 금액인데 이분 3천만 원 육성 지원 사업 서류 면제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받는 분도 카운트 다운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맘 컨텐츠가 뭐냐면 육아를 키울 때 아이를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기를 거냐. 특히 직장맘들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힘들고 육아할 시간도 없다. 스트레스 심하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가 교육시켜야 될지 그 짧은 시간에 워킹맘들이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어떤 컨텐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맘카페를 좀 차별화된 맘카페를 만들고 차별화된 컨텐츠로 힐링도 해주고 그 컨텐츠를 보면서 서로 위안을 해준다는 식으로 정보도 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원 사업 받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건 넘어가고요. 멸치젓을 가지고도 정부 지원 사업 5천만 원 받았어요. 멸치젓을 가지고. 근데 분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냄새가 덜 나는 가공 패키징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제품이 이게 다예요. 예, 냄새 안 나는 처리를 잘 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크라우드 펀딩도 이분 하시라고 했는데 아마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받았다. 5천만 원 받았다. 예. 가장 제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우리 제휴 마케팅도 하시잖아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 플랫폼 만들어서 이렇게 받았어요. 3천만 원 지원금 받고 1억 원 저리 대출까지도
권리까지 획득하는 게 신사업 창업사관학회예요.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지원 사업 중에 하나예요. 3천만 원 그냥 줘요, 무상으로. 나 3천만 원 나도 매칭으로 돈을 나도 여기 넣어야 돼. 내 돈 안 들어간다며? 아니, 정부 지원금은 공짜인데 그것에 대응해서 내 돈을 3천만 원 같이 입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3천만 원은 뭐예요? 내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정부에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이게 바치는 게 아니고, 예. 내 돈은 어차피 내 사업할 돈을 그 통장에 넣어두고 정부 지원금 3천만 원에서 받아서 사업하고 계속 교육도 시켜주고 코칭도 받고 심지어 매장까지 빌려줘. 그래서 매장까지 빌려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1억 원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최근에 이런 거 하나 이게 도와드렸어요. 네. 비대면 인터넷 쇼핑몰을 잘 만드는 교육을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개념화 시켜가지고 런칭을 해서 그 돈을 받게 도와드렸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알려주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 학원업을 하시는 분을 조금 다르게 제가 각색을 해서 조금 차별화된 진단도 넣고 그래서 지원사 받게 도와드렸어요. 예,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 그래서 뭐 진단 사례 이런 케이스들. 자, 진단은 챗GPT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뭐 진단이 필요하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낭독을 위해서 목소리를 밝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해야 되고 목소리 발성을 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알려주잖아요. 그 설문 문항으로 만들어서 진단지 만들어서 딱 여러분 마케팅할 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 딱 해서 이렇게 뿌렸더니 나 목소리 이게 준비됐는데 뭐 이게 뭐 목이 갈라지는 게 뭐 심하고 뭐 이런 게 심하고 뭐 나는 뭐 자신감이 결여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1대1 코칭을 통해서 몇 개월에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보이스 트레이닝 뭐 이런 컨셉으로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컨셉을 만들면 정부 지원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94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얘기 다 못 드리고요. 94건이나 다 되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다 잘 안 드릴 거예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만 나고 어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축만 보세요. 여러분이 예비 창업이 있고요. 초기 성장이 있고요. 1, 3년. 창업 도약 3, 7년 차에. 아까 뭐 94개 지원 사업 잊어버리시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한테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게 뭐가 있냐면 예비 창업 단계냐 1, 3년 차냐 3, 7년 차는 전 3, 7년 차는 권장하지 않아요. 정부가 관대하기를 예비 창업으로 갈수록 관대해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관대 안 하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금은 누구 돈이에요? 정부 지원금 누구 돈입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채팅창에 답변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답변해 주셔야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세금이죠. 여러분 돈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보험 같은 거야. 내는 건 다 냈는데 타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써서 한 사람만 타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으면 간만에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내 돈입니다. 예.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예. 그런데 예비 창업 단계는 어떻게 돼요? 정부가 관대하단 말이에요. 왜? 매출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이 아이디어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가지고 뭐 소비자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 뭐 단톡방이든 커뮤니티 만들어 가지고 대화 정도 했겠지. 그 단계가 정부 지원금 받기가 가장 좋고 이렇게 지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3, 7년짜리는 매출 많이 있어야 되고 뭐 투자 받든지 다른 정부 지원 사업 경력도 많고 고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만 지원 사업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비 창업이 가장 좋고 그다음이 1, 3년 차죠. 1, 3년 차도 괜찮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눈높이 있는 많은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한번 보세요. 이 해당되실 수가 있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거 2년 차 이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폐업 해버리고 제도전. 근데 올해는 이미 이게 사업이 공고가 나서 R&D 내가 기술력이 있다고 싶으면 R&D 지원 사업 받는 게 좋아요. 이 R&D 지원 사업은 내 돈 좀 내는데요. 1%만 내면 됐어요. 21년 됐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요.
예전에는 10%, 20%를 자부담을 내 돈, 어차피 내 사업에 쓸 내 돈이에요. 근데 그걸 냈는데 그게 인건비는 제외시키고 못 빼고 내 돈 부분을 적게 낼 수 있는 제외시키는 요건이 있어요. 그걸 다 빼다 보니까 1%, 1억 받는데 100만 원만 넘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는 조금 내 돈 부분을 더 받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예비 창업입니다. 내가 폐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 없는 상태로 바꾸면 예비 창업 신분이 된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는데요. 아이 그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 계산서 끊으면 되잖아요. 내가 폐업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동대표를 세우세요. 공동대표한테 사업자 등록이 없이 해서 그 사람하고 나는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주주가 되면 되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비 창업을 만드시면 뭐가 좋냐? 난이도가 쉽다. 첫 번째, 지원 사업 난이도가 쉽다. 예. 졸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채팅방에 지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난이도가 쉽다. 예비 창업이. 예. 쉬울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매출 요구해요? 뭘 요구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 창업 받고 나서 초기 창업 가서 또 받을 수 있다. 근데 초기 창업부터 시작하면 예비 창업권 못 받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비 창업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아니면 초기 창업에서 받든지. 이게 일반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사회적 경제로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정부의 이 방향을 봐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좀 예산을 줄이는 추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은 좀 이제 줄어드는 추세다. 여전히 예산은 있다. 그래서 일반 사업화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게 있고요. 신사업 창업사가 아까 3천만 원 받고 나중에 1억 대출 받는 것도 괜찮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공고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아까 강한 소상공인,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요 세 개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지금 하셔야 지원 가능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벼락치기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1대1 저랑 코칭 받으실 때 그걸 제가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하실 분들은 합니다. 예. 네, 업종 바꿔서 하면요. 추가로 도전해서 예창피해도 가능하고 초창피해도 가능합니다. 예. 일반 사업자 새로 내면 초창피해 가능하고요. 초창패는 근데 일반 사업자 내서 하기는 권장하지 않아요. 초창패도 약간 매출이 있어야 돼. 아니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새로 내가 업종을 바꿔서 낼 것 같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예창패로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초기에 강한 소상공인 같이 다른 지원 사업으로 돌려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거는 1대1 코칭 때 제가 지원 사업을 더 잘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받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당은 안 되실 거예요. 어떤 지원 사업은 특허도 받더라. 특허 받는 것도 도와주고 나는 기술이 없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방식을 웹 기반에서 한다. 요즘 다 랜딩 페이지 만들고 뭐 거기서 내 비즈니스 방식을 뭐 과금하는 방식, 그다음에 뭔가 뭐 NFT 같은 거 뭐 특이한 거 좀 넣고 아까 뭐 청년 디자인이라든지 좀 다른 아이디어를 넣어서 이런 아이디어는 좀 독특한데라고 싶으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넣을 수 있어요. IT 기반으로 웹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나 그런 거 못한다고요? 그런 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저랑 무슨 뭐 컨설팅 이런 걸 안 해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일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 조언을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그럼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으면 된다는 걸 아셨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잠깐 지원 사업을 제가 준비한 건지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면 4번 눌러주실게요. 4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다 보내드릴게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이건 작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도전 가능한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다.
라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주고 나중에 1억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받는 금리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가는 지원 사업이고 아까 매장 지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네, 1억짜리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 요거는 매출이 좀 있는 게 유리해요. 매출 반드시 없어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고용 가능성, 매출이 현재는 없는데 매출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을 좀 해서 고객을 모아봤다라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원래 영업 네트워크가 좋아서 이걸 할 수 있는 판로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증빙해 보인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초창표에 붙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초창표가 쉬웠는데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1억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 제가 여러분의 사업이 건실하다라는 거, 매출, 고용, 앞으로 지금은 아니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투자 받을 가능성, 다른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점검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 허들을 넘길 수 있으면 초창표에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2023년 지금 막 뜬 게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제가 오늘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 세 가지. 예.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여기 공고가 떴어요. 예비 창업자는 내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지원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자를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럼 나 지금 폐업한 다음에 도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2월 23일 공고일 날짜에 없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또는 나는 있지만 내 아내나 남편이 없다. 또는 이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 사업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 가능하단 말이에요. 3월 15일까지 10일이면 충분히 집중해서 밀도 있게 벼락치기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건요. 그냥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을 위한 사업 계획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 브랜드 가치 명확하게 찾아드리고 제가 온라인 마케팅 도구도 좀 아는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준은 아니고요. 전략은 제가 세워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브랜드 가치 명확하게 찾아드리고 정부 지원금 받는 거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잘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되게 싸게 심지어 정부 지원금으로 지금 바로 저한테 나중에 개인 채널톡을 주시면 정부 지원금으로 마케팅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돈 주지 않아요. 돈 주지 않고 공부 공짜로 할 수 있고 아까 랜딩 페이지 만들고 페북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으로 돌릴 수 있는 용역 업체를 연결해 줘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용역 업체 쓸 수 있는 권리를 줘. 상품권 같은 걸 줘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온라인 마케팅도. 그거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채널톡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톡 알려주시죠. 예비 창업자는 공동대표를 세우면 가능하다. 10일 남았다.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자, 강한 소상공인.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지금 예비 창업 아니고 초기 창업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강한 소상공인에 지원하세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1억짜리 받을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강한 소상공인 사이트도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제 사업계획서를 다시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강한 소상공인을 제가 여기다가는 기재를 안 했군요. 제 지금 PPT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잠깐 메모장에 제가 적어놨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한 소상공인은 처음부터 1억 원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1차 오디션을 해서 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6천만 원의 사업화 지원 자금을 주고요. 2차 오디션 들어가면 4천만 원
사업화 지원 자금을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6천만 원, 4천만 원 나는데 뭐 오디션을 봐? 난 이 시험이라면 딱 질색인데 막 공부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담스러우시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뭐 엄한 시험장 분위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이 사업 잘할 수 있고 이런 질문 같은 걸 하지.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왜 좋냐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작년에 이게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강한 소상공인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경쟁률이 생각보다 안 높을 수가 있어요. 처음 지원 사업이라서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모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높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밀어줄 때 들어가면 괜찮다. 그리고 이게 3월 달 아마 마감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도 소상공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오디션을 하니까 나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역발상. 오디션을 한다는 거는 대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국민 대상으로 내 아이템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야. 예.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면은 판로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네트워킹도 해주는 다양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 아이템이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연차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창업기업이면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1, 3년 차면 지원 가능하고요. 3년 차 이상이면 지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3년 차 이상이면 저는 웬만하면 지원 사업 안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3년 차 이상인데 매출 많이 내시고 있는 분들이면 이 강의를 안 들었을 가능성이 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 3년 차로 미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7년 차 받아준다고 해도. 예. 자, 이게 한 10분 정도에 이제 마칠게요. 자,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3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강한 소상공인, 예창패 이건데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통과될 수 있다. 어떻게 잘 쓰면 되느냐? 요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다 비슷해요. 요게 목차이자 심사 평가할 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지어 배점을 보면 요 문제인식 부분이 한 30점 배점, 솔루션이 30점, 스케일업, 성장 전략, 팀 구성 20점씩 배점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예. 그게 약자가 뭐냐면 PSST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게 여러분 마케팅 할 때 뭐 파소나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뭐 유행하잖아요. 간다 마소노리의 뭐 파소나 법칙인데 비슷비슷해요. 예. 먼저 문제를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문제를. 결국에는 누구의 문제? 고객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왜 내 아이템이 필요하냐? 왜 내가 당신 제품을 사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야. 예,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자신감까지도 결여돼서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도 풀면서 힐링도 하면서 목소리까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고 특히 온라인으로 다 만날 수 있으니 비용 시간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제 문제인식 부분에 딱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루션은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how예요. how. 프로블럼은 why야. 왜 하지? 솔루션은 how. 구체적인 수단이 들어가야 돼요. how는 구체적이어야 돼. 예. 단계로 쪼개가지고 1단계 뭘 하고 2단계 뭐 하고 3단계 뭐, 어떤 걸 해주고 4단계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다 했고 이미 고객들한테 테스트도 다 해봤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Q&A로 자세한 건 Q&A로 프로블럼, 솔루션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스케일업, 성장 전략 한단 말이에요. 성장 전략은 뭐냐면 스케일업은 쉽게 말하면 사이즈업이에요. 지금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는
쇳다시만하게 창대해질 거야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나는 연료가 있어, 휘발유가 있어. 라는 것을 정부 지원금 외에도 내가 돈 조달받을 곳이 있고 사실은 없지.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있게끔 내가 기획이니까 사실 없다는 건 현재는 없다는 얘기지만 미래는 어디서 조달받을 수 있는지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어떻게 시장에 들어갈 건데, 크라우드 펀딩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쇼핑몰 이용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인적 네트워크가 좋아? 아니면 SNS 마케팅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 제일 안 좋은 게 SNS 마케팅 잘해야 하면 심사위원은 100이면 100 다 싫어해요. 다 커트. 나 페이북 잘해요, 인스타 잘해요, 뭐 이런 거. 페이북 구체적으로 캠페인명 뭐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서 타겟층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잡을 거고 그거를 몇만 유저를 활용하면 전환율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성공시킬 거다라고 구체적 조목조목 들어줘야 돼. 네. 마케팅을 잘하지 못해도 그런 부분 기획을 하고 인터넷 찾고 연구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아이템을 개발을 솔루션에서는 아까 솔루션에 요 빼먹었는데 솔루션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도 적어줘야 돼. 외주를 할 건지 내가 개발할 건지 시장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나 이런 거 처음 써보고 머리 아픈 선생님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챗GPT가 다 안 알려준다고요? 예, 디테일한 건 안 알려줘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만약 쓰실 거면 에이 유료로 돈 받을 거면서 예 받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저한테 이용 안 해도 저랑 인연이 닿았으면 내가 쓰는데 모르는 거 좀 이렇게 중간중간 물어보겠다. 밥 사드릴게요. 물어보니까 알려주세요.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쓰실 마음이 있으시면 길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죠. 길이 있으면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좋아요. 팀 구성은 뭐냐면 자 문제인식이 다 있어도 누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데 예. 낭독에 대한 거는 왜 김영숙 대표님한테 꼭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낭독은 단순히 목소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확언을 시켜주고 예. 그다음에 인맥도 넓혀주고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내 아이템이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쟁사들 다 비교 분석해봤는데 얘는 요게 부족하고 얘는 요게 부족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팩트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 우리를 밀어주세요 라고 이제 팀 구성원들을 조목조목 밝혀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나요? 예, 있어요. 이건 약간 좀 기술 지향적이긴 해요. 근데 기술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술 포비아들이 많으시죠? 예. 기술 포비아들이 많으시죠? 예. 기술이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강의 5분 내로 마칠게요. 기술의 정의가 뭐냐면요.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되셨죠? 자, 요 구체적인 어떤 쓰는 스킬이나 이런 사례들은 제가 오늘은 요런 걸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는 거는 아마 이 저녁 시간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100% 설득되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네. 100% 설득되는 사업 계획서는 이게 비결입니다. 내가 창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2번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창업을 한 번 해요. 내가 사업 계획 쓰고 이렇게 할 거라고 머릿속으로 다 구상하시잖아요. 다 생각 있게 창업하지 그냥 막 창업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냅둬요 막 하시는 분 없잖아요. 뭘 팔려고 어떻게 팔 거고 누굴 생각하면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머리 싸매면서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 창업이라고 해요. 사업 계획서를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면 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라고 이렇게 왼쪽에 보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로 100% 설득되진 않아요. 심사위원도 바보는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고객들한테 보여줬어. 만들어서. 이런 아이디어. 제품이 안 나왔어도 일단 보여줘.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챗 GPT 요즘 나오는 미드저니
캔바에 뭐 이렇게 자동 인공지능으로 그려가지고 요즘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보여줘.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만들고 그 기능은 이겁니다. 근데 사시겠어요? 오, 살게. 라고 얘기 듣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다 들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 투자자와 돈 주는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니에요. 심사위원이든 투자자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의 고객을 믿습니다. 아니, 고객이 산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반응이 좋아. 지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사업 계획서에 잘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전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생각 창업을 빼고 실전 창업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에 1번 생각 정리 잘 하고 플러스 실전으로 내보였더니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100%는 사실 아니고요. 99% 합격합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그 항의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왜 떨어진지 소명하라 그러면 소명 못해요. 심사위원이. 기술 괜찮고 요거 실전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상으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부지원금 과정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게 파트너 강의로 오늘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제안을 드리려는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코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3가지 지원 사업이 3월에 열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도 많으실 거고 그거를 1대1로 제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제가 돈을 받고 해드린단 말이에요. 돈을 상담비를 받는 동안 제가 어떤 걸 하냐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오프라인 만나든 줌으로 만나든 여러분의 아이템이 저를 만나기 전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케팅할 때도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이템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걸 뭐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내 아이템 어떻게 개선시켜 줄 수 있니 하면 챗GPT는 대답 못 해줘요. 예,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막 얘기하겠지. 여러분한테 맞는 것을 저는 고객은 아닙니다. 예, 고객만큼은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 충분히 지금 아이디어보다 훨씬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또 내가 마케팅할 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아이템 자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는 제가 잘 코칭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코칭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가 원래는 시간당 제가 정부 기관으로 나갔을 때는 30만 원, 못 받아도 20만 원에 이렇게 외부 코칭을 나가요. 근데 제가 그 비용에다가 지금 파트너 강의를 하는데 그 비용을 제가 할 수는 없고요. 5만 원에 그냥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1대1 상담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 딱 찾아드리고 여러분 아이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개선을 명확하게 해드리고요. 3번째는 사업계획서 성공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 B급 창업에 제가 채널톡이 있는데 그 채널톡 이전에 요 신청서가 있거든요. 신청서를 제가 혹시 김영수 대표님한테 제가 신청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혹시 여기다 올려주시면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금방 찾아볼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방에다가 올리시면 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한테 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부 사업계획서에 저 1대1 코칭을 받으신 다음에 실제 샘플을 실전 사례를 제가 여기다가 막 유포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샘플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가시적인 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냥 1대1 코칭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하신 분들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 들으셨으니까 2가지를 준비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제가 한 2, 3분 안에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두 가지 선물이 뭔지를 말씀드리고요. 받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안내가 뭐냐면 그리고 만약에 3월달 지금 됐다. 네. 네, 3월달 지금 과정에 들어가시려면 지금 안내를 한 신청 폼에다가 코칭만 받겠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달 들어가려면 1대1로 코칭을 받으셔서 본인이 쓰시던 아니면 저나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 연결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코칭을 지원받아서 쓰시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코칭을 안 받으시고 내가 쓰실 수 있으면 그래도 조언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5만 원의 코칭 기회를 염가로 파트너십이니까 오픈해 드리고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정부지원금 과정을 안내를 하나를 드릴게요. 이 과정은 제가 파트너십 강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또 요즘엔 저도 이제 강의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코칭으로 때우기를 좋아해서 이거는 뭐냐면 코칭이라도 내가 스스로 배워서 내가 조목조목 배워가지고 조목조목 정부지원금을 내 손으로 쓰고 싶다.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을 받는 것만큼은 아무래도 제가 도와주는 만큼은 좀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수강료 38만 원인데 이것도 50%로 이 14일강 여러분들의 한정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 폼 아까 드렸잖아요.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거기에 보면 교육을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입금란에. 그래서 내가 교육을 신청하실 분은 38만 원을 19만 원에 해드리고 그 19만 원 안에는 코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칭만 받으실 분은 5만 원에 할인된 가격에 5만 원에 코칭만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코칭 플러스 내가 스스로 사업급 계획서를 쓰고 정부지원금 받는 것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고 싶다. 남김없이 좀 오늘 설명드렸지만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강론으로 디테일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남김없이 제대로 얘기해줘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만 된다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시니까 이렇게 과정을 제대로 들으셔서 전수 받기 바라실게요. 예. 근데 요 과정은 3월달 지원하기에는 요 네 번이거든요. 4회 동안 하기 때문에 요건 너무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지금 3월달 다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3월달 벼락치기로 하려면 그냥 코칭만 받으시고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요 교육 과정을 들으면 4월, 5월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 3개월, 6개월 만나다 보면 여러분 사업이 튼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획서가 나오니까 그걸로 여러분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투자나 이런 기회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벤처 인증, 각종 인증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서나 제대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교육을 참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라이트한 버전이에요. 여러분 비용 부담 덜 드리려고 이것도 이 38만 원도 여러분들의 한해서는 특별하게 반값만 14일강 저도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참여자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으로 이제 선물 공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10시 반이 거의 다 됐네요. 뭐 전 후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유진혁 치고 한 칸 띄고 정부지원금 치면 저에 대한 레퍼런스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유진혁 한 칸 띄고 정부지원금 치면 뭐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릴 게 뭐가 있냐면 후기 남겨주시면 오늘 다 들으셨고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B급 창업 채널 톡하고 B급 창업 오픈방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14일강 오픈방에 가입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따로따로 드리는데요. 14일강 오픈방에 가입하셔가지고 오픈방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은 후기를 B급 창업방하고 17강 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요걸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웹사이트 보이시나요? 네. 예. 여기 알라딘에 보면 최근에 요런 절판책이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받은 소스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이게 돈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판책이 25만 원, 중고책이 25만 원. 지금 1시간 반을 여러분 이게 기다리셨어요. 25만 원에 절판책이 돌고 있어요. 근데 요 책을 제가 그냥 풀겠습니다. 예, 그래서 후기를 양질의 후기를 뭐 이것 때문에 저한테 막 더 좋은 후기를 써주실 필요는 굳이 없고요. 여러분이 봤었을 때 이런 게 유익했다는 것을 그냥 진솔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보통 5줄 이상 써주시는데 B급 창업 오픈방하고 17강 오픈방 다 남겨주시고 저한테 채널톡으로 보내주셔야 제가 인지를 하고 내일 다 처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25만짜리 절판책을 공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꿀꺽 드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플러스로 정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사업계획서 혼자서 쓰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교육과정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정부 사업계획서 쓰는 작성 가이드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획에 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바라고 제가 혹시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바지해서 그래서 30분을 안 넘기려고 하니까 요 정도로 마치고 혹시 Q&A가 있으면 Q&A 받고요. 제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공지드리면 그 신청서에다가는 아까 신청서 다시 한 번만 링크를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신청서에다가는 네. 코칭을 저한테 받을 수 있는 유료 코칭권이 할인된 가격에 있다. 그래서 3월달 정부지원사업 지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과정까지 들어서 좀 더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조목조목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19만 원에 염가에 오픈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링크를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줌 네, 채팅방에 지금 드렸습니다. 17강 오픈방을 보내드리는데 예, 그 위에 신청서가 있고요. 요 지금 방금 보내드린 17강 오픈방하고 B급 창업 오픈방 그다음에 제 채널톡으로 요거 지금 붙여드릴게요. 이 바프록트의 위대한 발견하고 정부지원금 그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2개를 제가 채널톡으로 내일 제가 하루 종일 심사해서 저랑 연락이 안 돼요. 근데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안 되고 그 뒤에 여러분들 걸 확인해서 신청서나 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입금하시면 교육과정이든 코칭이든 순차적으로 제가 연락드릴 겁니다. 예, 이상으로 안내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